인도는 풍토 조건이 상이한 광대한 지역, 지방에 따라 다양한 인종과 180여 종의 복잡한 언어, 종교 간의 갈등 등이 내재되어 있는 국가다. 심각한 빈부격차와 높은 문맹률, 생활 저변에까지 깔려있는 사회적인 신분제도 등의 많은 이질성, 다양성, 그리고 갈등 요소를 가진 복합사회다. 인도는 13억이 넘는 인구대국으로 영토는 한반도 면적의 15배, 힌디어와 영어를 사용하며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인구의 대부분은 북방의 아리안족과 남방의 드라비다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는 힌두교와 회교, 기독교, 시크교 등이다. 역사가 가장 일찍이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 서기전 2500년 무렵에 이미 인더스강 유역에 청동기 도시 문명이 형성되었다. 마우리아 제국, 굽타 제국, 무슬림 왕조 시대를 거쳐 정치적 통일은 1526년 무굴 제국 이후부터 시작되며 18세기부터 지방 세력의 독립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 1765년 영국은 벵골의 영유권을 획득해 피식민지의 지배의 길을 걷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7년 8월 15일 인디아 공화국, 파키스탄 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한다. 인도 경제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9%대 성장을 이어가며 중국을 뒤쫓았으나 2010년 초반부터 추락하기 시작해 모디 총리 집권 직전인 2013년에는 4%대로 떨어졌다. 지난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적극적인 경제개방 노선의 강력한 성장 정책을 펼쳐 상당한 실적을 올렸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도 경제는 갑자기 활력을 잃고 마는데 2019년 GDP 성장률이 4.2%에 그치고 만다. 14억 인구의 소비 심리가 2014년 이후 최저치로 추락하고 수출과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은 경기 부진에 따른 국영은행들의 경영 악화와 부실 채권,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경영 파탄 등이다. 그 단초가 된 것은 지난 2016년 인도 정부가 단행한 화폐개혁이다. 개인 예금이 은행으로 몰려들자 자금이 넘쳐난 은행들은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그림자은행이라고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공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 무엇보다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국영은행들이 앞장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디노믹스를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을 불문하고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방만하게 지원한 것을 결정적 요인으로 꼽는다. 중앙은행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커지자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에 4.4%로 낮췄다. 지난 201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에만 금리를 5차례나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 경제로 제대로 나타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신용경색이 만연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중개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통화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금융회사들은 자금 회수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인도 금융시장은 비은행 금융기관, 모기지 금융업체 등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이 기존 회사체의 차원 발행의 난관에 봉착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지난 2월 일본 니케이지는 인도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 부실 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다음 금융위기는 인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2019년 3월 말 은행권 대출의 총 부실 규모는 9.3%로 감소했으며 2020년 3월까지 그 규모가 9.0%로 소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국영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이 2020년 3월 말까지 12.6%에서 12.0%로 민영은행들도 3.7%에서 3.2%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심각한 금융위기는 메이저 비은행 금융회사였던 ILNFS의 디폴트가 기폭제가 됐다.
이와 연관된 수많은 모기지 채권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ILNFS는 지난 2018년 8월 이후 5차례 이상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 대부분 부채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약 126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도 루피화 가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달러당 75루피대에 거래되고 있다. 또 인도 센섹스 지수는 31,000에서 2,000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경기 부진 등으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도 최대의 은행은 국영은행인 SBI로 2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국영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위 10대 은행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부실 문제가 심각한 업계 5위 민간은행인 예스뱅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인도 정부는 즉각 경영권을 인수하고 30일 동안 예금 인출 제한 조치를 내렸다. 설립자인 라나 쿠프르는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됐고 은행 고객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밝힌 국영은행 통폐합 계획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전격적인 단행에 나섰다. 지난 4월 1일부터 10개 국영은행을 4개로 통합했다. 이로써 19개 국영은행은 12개로 줄었다. 아울러 7천억 루피의 자본금을 투입했다. 지난 2018년에도 9천억 루피, 2019년 1조 600억 루피의 자본금이 국영은행에 투입됐었다. 이번 자금 수혈받은 곳 중 PNB은행 투입 금액이 가장 커 1,600억 루피에 달한다. PNB는 OBC, UBI와 합병했다. 여수신 규모 17조 9,500억 루피로 SBI에 이어 인도 2위 국영은행이 됐고 이로써 인도 상위 10대 은행 중 6개가 국영은행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부실회사와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내수와 투자 수출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은행은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 100여 개를 갖고 있고 CT 35개, HSBC 26개 등이고 우리나라는 신한은행이 6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 하나은행 2개, 국민은행, 기업은행은 각각 1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은 대표사무소만 열어둔 상태다. KB금융은 바로다은행, 하나은행은 ICICI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은행들은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 교포,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 중으로 근래 구루그람시를 성장 거점으로 두고 있다. 구루그람시는 수도 델리와 인접한 위성도시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생산공장이 있는 노이다시와도 가까이 위치해 있다. 현재 진출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며 2017년 진출해 작년 240만 달러의 손익을 냈다.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법인, 현대해상이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우리 금융사들의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